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상견례. 말이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이제 26번째 산천대축입니다. 산천대축. 위에는 산이고 아래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괴가 있습니다. 산 밑에 큰 게 딱 웅어리져서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딱 웅어리져서 쌓여 있는 모습. 큰 게 딱 머물러 있는 모습. 예. 쌓는 게 이제 우리 괴 중에서 소축괴가 있고 대축괴가 있거든요. 그 소축,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저축하다 뭐 요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축하다. 저축, 모으다, 저축하다 요 정도 의미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은 걸 모은다는 거, 큰 걸 모은다는 거. 큰 거, 작은 거가 이제 우리는 사실은 작은 게 더 탐나요. 작은 게. 작은 게 더 탐나는데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는가 봐요. 이 작은 건 재물입니다. 재물이고 큰 거는 덕입니다. 덕. 뭐 요새 말로 하면 정치적 위상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고요. 뭐 존경받는 이 정도 생각해도 될 겁니다. 존경받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겁니다. 요거는 이거 말하자면 요건 정주영이과, 요거는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사람들한테 신망받고 큰 덕을 베풀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 이 간계의 덕은 머물름, 그침, 수독 그런 정도의 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계의 덕은 건장함, 굳셈, 주장함 그런 정도의 덕이 있습니다. 예. 대축은 무망계의 다음입니다. 대축은 큰 것을 쌓음이고 무망은 망령됨이 없음입니다. 망령됨이 없다는 것은 사사로운 사욕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고 사욕을 드러내지 않으면 크게 쌓는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축은 재물을 쌓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축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금 괴의 진행이 여기가 건이고 쭉 가서 여가 이고 쭉 가서 여가 미제죠. 미제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쭉 가는 형태입니다. 쭉 가는 형태. 쭉 가는 형태인데 요게 그냥 이렇게 가냐 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갑니다. 또 가끔은 좋아지는 게 한 번 더 좋아지기도 하고 한 번 더 좋아지기도 하고 한 번 더 나빠지기도 하고 한 번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망령됨이 없음, 무망. 망령됨이 없다는 거는 결국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는 올라가는 기운이죠. 그 다음에 대축계는 긍정적이 없이 다시 쌓았으니까 다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괴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 선천의 얘기는 형이상학적인 천상의 하늘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한 거고,
이 하경은 인사적인, 인간적인 사람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건 형이 상이고 이건 형이 하냐? 그렇진 않아요. 역시 둘 다 형이 상입니다. 형이 상인데 이건 상지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상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꾀는 큰 산의 모습이고 내꾀는 그보다 더 큰 하늘의 모습입니다. 외꾀의 산을 지도자로 생각해보고 내꾀의 하늘을 백성의 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뾰족하게 솟아있는 한 사람, 지도자. 많은 그 백성들, 그 지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궤덕으로 말해 본다면 외꾀 산은 그침을 덕으로 하고 내꾀 하늘은 건장함을 상징합니다. 외꾀의 머무르게 하는 덕으로 내꾀 건장함을 가두어 놓은 모습이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다. 조금 아까 뉴스에 오기 전에 들어보니까 뭐 40몇 퍼센트 지지가 50%를 돌파했다고 뭐 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3년 차에 50% 지지한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그게 뭐 좋은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와요. 결국은 그 전 대통령이 그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서 옷 벗고 내려온 거죠. 그 지지를 못 받았는데 옷을 벗고 안 내려오면 뭐 화열병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또 이제 힘을 어떻게 강력하게 쓰냐에 따라서 전두환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은 그렇죠. 또 내꾀의 모습을 보면 내꾀 건의 한효가 외꾀의 상으로 간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원래는 지천태였었는데 건에서 한효가 씩 날아가서 요 모습이 생겼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천태는 편안한 모습입니다. 그치? 편안한 모습. 이 상구가 이괴의 주요입니다. 이효가 이괴를 주장하는 효이고 이효가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궤 전체에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궤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스스로 힘을 비추게 할 것입니다. 인덕을 기르고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며 인재를 모으고 또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때에 맞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고 때를 만나면 그 덕을 펼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역을 천지인을 아우른다고 말합니다. 천지는 자연을, 인은 인사를 비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지는 자연의 이치이고 곧 인은 인사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궤를 읽어보겠습니다. 대축은 이제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게 요 대축이란 그 말에 관한 설명입니다. 대축이 뭐냐에 관한 설명을 여태까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축은 이정하니 바르게 하면 이로우니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 그대로 실천만 하면 이롭다 그 말입니다. 이롭다.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불가식하면 기라니 가는 집이고 식은 밥입니다. 불은 안 한다는 소리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깥으로 놔둔다 이 소리입니다. 바깥으로 놔둔다. 집에서 밥 먹지 않는 게 바깥으로 놔두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린다 이 소리입니다. 불가식하면 기라니 이섭대천하니라. 그렇게 한다면 장래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대축은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길, 지도자의 모습, 그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쌓는 것,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른 처신과 행동으로 하여야 이롭다 라고 말합니다. 이정하니라, 바르게 해야 이롭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밥 먹지 않으면 길하다, 불가식하면 길하니 하는 말은 대외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적인 일을 하지 않고 공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섭대천, 큰 내를 건넌다는 것이 이롭다는 말은 그 고난을 돌파하면 유토피아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천은 고난을 돌파하기 어려운 위기 등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서 대천은 꼭 물개가 있어야지 대천이 되냐? 여기 물개 없습니다. 그죠? 물개가 없어요. 대개 대천 이야기가 나오면 물개가 있습니다. 택이 있든지 뭐 수가 있든지 감개가 있든지 뭐 있는데 그게 없는 괴에도 대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천을 꼭 그 눈에 보이는 그걸로 하느냐? 그거보다는 상징적인 고난의 그 앞에 있는 걸림돌, 이 정도를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넘기 어려운 벽, 뭐 이 정도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와 기의 합성어입니다. 요 위기를 돌파해내면 기회의 땅에 닿는 것입니다. 대축은 크게 기른다는 말입니다. 이 큰 것이 무엇인가? 이 크다는 것이 무엇인가? 크다는 것이 지도자의 덕일 겁니다. 자연의 모습으로 보면 거대한 산이 더 거대한 하늘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사람의 일과 관련해서 말해보면 온 인류에게 덕을 전하는 공자, 석가, 예수 같은 성인이 될 겁니다. 지금 설명을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렸습니다. 단에서 또 새로 이 얘기를 다르게 돌려서 설명을 또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계속 설명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활. 대축은 강건코, 독실코, 휘강하야, 일신기덕이니 강상이 상연하고 능지건이 대정이라. 불가시 길은 양현야오, 이섭대천은 응호천예라. 대축은 단사에서 괴사를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10위 가운데 본문에 나누어 배치던 것이 단사, 대상, 소상, 문헌전입니다. 문헌전은 물론 건계와 곤계에만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 것이 계사전, 서계전, 설계전, 잡계전. 이렇게 보면 8개인데 10위라고 한 것은 본문 가운데 있는 단전을 상경과 하경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계사전을 상경과 하경으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요거 해석을 다시 하는구나. 단활 대축은 강건하고 독실하고 빛나고 휘광하야 날로 그 덕이 새로워지니 일신기덕이니 강상이 상연하고 강이 위로 가서 그 말입니다. 요 상연하고 능지건이 대정이라. 능히 건장함에 그치니 요것이 크게 옳은 것이다. 크게 바른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한 문장 설명 끝난 거고요. 불가시 길은 집에서 밥 먹지 않으면 길하다는 얘기는 뭐냐? 어질음을 기르는 것이다. 현명함을 기르는 것이다. 성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섭대천은 뭐냐? 하늘의 뜻에 맞춘다는 것이다. 천명에 맞춘다는 것이다. 응호천예라. 응호. 천예라. 하늘의 뜻에 맞춘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사, 단전, 단활 같은 말입니다. 그냥 단 하고 따라하는데 사라 그러면 말이고 전이라 그러면 경에 대한 상대적인 말이고 왈 그러면 단의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 모두 같은 말입니다. 대축은 내께 건의 덕으로 강건하고 외께 간의 덕으로 그쳐서 머물게 하여 그것이 빛나니 날로 그 덕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다. 강이 위로 가서 어진 이를 숭상하니 내께의 세양인 건에서
한효가 상효로 간 것이고 여기서 한효가 일로 간 것이고 그러니까 요놈이 아들 하나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아들 하나 보냈다. 강건한 덕으로 지어지선에 이른 모습이다. 지어지선이 요게 지어지선이 어떤 거냐 하면 지극한 곳에 머무른다. 예, 여기서 그치게 한다. 머무른다. 그 소리입니다. 그 머무르는 곳이 곧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해야 할 그 최고점 그겁니다. 최고점. 예. 지어지선이. 능히 건장하게 머무름이라.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바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제목이 지도자로 성장해가는 모습입니다. 괴사에서 말한 불가식 길은 어진이를 기르는 것이다.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예, 지도자가 되기 위해 인격을 닦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큰일을 해봐도 좋을 것이다. 큰일에 나선다고 해도 그 일을 달성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와 마찬가지의 일이다. 당연히 그런 것이다. 응호천이라 하늘이 하는 일하고 네 거로 똑같다. 땡땡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꼭 뭐 하늘에다 가서 뭐 빈다 맞춘다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강건, 독실, 휴강은 네. 강건해야 되고 독실해야 되고 빛나야 되고 지도자의 모습이죠. 지도자가 딱 외부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죠. 지도자가 외부에 보여줘야 될 모습.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예. 딱 믿음성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여러 사람 눈에 딱 드러나야 되고 그 모습입니다. 일신기덕은 언제나 지도자의 자질을 닦아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늘 하던 것도 잠시 손을 놓으면 서투러집니다. 늘 손에서 놓지 않고 연마하는 모습입니다. 날로 그 덕을 새롭게 한다. 날로 그 덕을 새롭게 한다. 우리 주역 공부하는 자세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 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쉬지 않고 가고 있는 요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게 하루 더 듣고 하루 덜 듣는다 그래가지고 뭘 한 가지 더 알거나 한 가지 뭐 더 모르거나 손해보거나 이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이야 이런 소리가 스스로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 입에서. 강상이 상현은 상구가 내 사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격을 둬야 하는데 지표로 삼을 인물이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자는 늘 주공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말하자면 자기의 그 뭐라 그래요? 그 저기 목표 인물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저 사람처럼 될 거야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능지건, 예. 능히 굳건함에 머무른다. 지극한 선에 머무른다. 도통경지에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지극한 경지에서 굳세게 버티는 모습이다. 능히 굳세게 머물러 있다. 도통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소기의 목적을 최고의 그걸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대정량, 크게 바른 것, 곧 능히 굳건한 경지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력 기원을 쓰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도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성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요. 과거 일본 강점기인 1912년부터 26년까지 그 일제 연호가 대정입니다. 대정. 예전으로는 대정은 잘 모르고 소화 몇 년은
많이 알아요. 소화면전은요. 거기 아마 해방 무렵이 대정 남해가 소화인가요? 대전 가면 소화 가면 평성. 소화도 엄청 길은데요, 다. 근데 왕이 저기 일본 그 천황이 바뀌면 이 연호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예. 위키백과에 의하면 대정은 지택링께의 대형 이정 천도해라. 예.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예, 천지도해라. 하늘에 도다는 거는 요거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의 도이다. 예, 봄이 오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고 하는 순환의 이치같이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 에서 따온 말이라고 나오는데 이곳의 대정도 역시 이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글에 나오는 대정이 그런 의미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자연을 비유해 말하면 하늘은 강건하고 산은 머무르게 하는 덕이 있는데 이러한 덕이 나날이 새롭게 되어가는 것 혹은 그런 상태 양효가 최상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진이를 공경하며 굳세고 강하면서도 능히 멈추어 머무를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 또는 작은 곳에 머물지 않고 큰 세상에서 활동하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큰 모험을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추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봐라. 능지건이 대정이니 해봐라. 이섭대천하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돼서 활동하는 때가 아닙니다. 힘을 기르고 지금 비축하는 때입니다. 지금 비축하는. 그래서 저기 누구죠? 문왕인가 주공인가 토포 악발하고 손님 맞는데 밥 먹다가 밥 뱉어놓고 가서 손님 맞고 머리 감다가 이거 붙들고 나가 손님 맞고 하는 지금 그러한 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잠룡 시절에 물 밑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말. 저는 글이 늘 이 상활이 대상하고 소상하고는 전혀 다른 글처럼 난 보이는데 사람들이 안 그렇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차라리 단활이 밑에 소상하고 난 글 유가 비슷해 보여요. 유가 비슷해 보이고 요 상활은 전혀 또 다른 문체야 이게. 전혀 다른 문체인데 그 대상하고 소상을 또 갖게 얘기를 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소상에 있는 효사에 있는 상활하고 이 상활하고는 글 자체가 전혀 달라요. 차라리 그 소상이 단사하고 비슷해. 그 모양이. 예. 요즘 상활은 우리가 뭐 인내천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인내천 사상 얘기하고 뭐 홍익인간 얘기하고 하잖아요. 예. 인내천이 뭐냐 하면 천지를 삼재라 그래요. 삼재. 천지는 결국 자연입니다. 자연. 이 자연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얘기도 이 얘기입니다. 자연이 곧 사람하고 등가의 가치를 갖는다. 동등하다. 네, 동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상활이 그런 글이다. 그런 글이다. 상활의 문장 구조를 보면 자연이 이러한 현상을 보고서 나는 이렇게 실천하겠다.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뭐 요게
군자가 될 수도 있고, 대인이 될 수도 있고, 예. 후가 될 수도 있고, 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선왕, 예, 선왕. 선왕. 단가? 뭐, 그래요. 대체적으로 군자고, 나머지는 뭐 많지 않아요. 나머지 많지 않은데, 요게 곧 사람입니다, 사람. 요게 사람. 요 부분이, 예, 천지고. 자연을 나는 본받겠다. 어떻게? 이걸 본받아서 요렇게 실천하겠다. 요런 정도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얘를 이 글을 공부하는 나는 요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딱 맞습니다. 이 글을 공부한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실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딱 맞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딱 맞습니다. 이게 군자의 글이라는데, 군자의 글이고 지도자의 글이라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내용이면 우리같이 지도자 아닌 사람은 이걸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누구든지 각자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각자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각자의 지도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 이 글이 읽어질 겁니다. 상말. 천재산중이 대축이니. 하늘이 산 가운데 있는 것, 하늘이 산 안에 있는 것, 하늘의 산 안에 있는 모습, 그것이 대축이니. 큰 것 아래에 더 큰 것이 지금 이게 딱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게 크게 쌓여 있는 거죠. 다식 전원 왕행하야. 앞 사람들의 한 말을, 예, 많이 배워서 알고 그것을 실천하여서 이흉 기덕하니라. 그 덕을 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원은 요건 앞사람의 말입니다. 앞사람. 그러니까 앞선 선생님들의 말, 지금 우리는 공자의 글을 배우고 있죠. 공자님의 말씀을, 예, 많이 알아서, 예, 왕행, 뭐 둘 다 간다는 말이죠. 실천해서 그 덕을, 예, 기른다. 여기서 요 글자는, 여기선 축이라고 읽습니다. 요건 글자가 다르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흉입니다. 흉입니다. 글자가 다르진 않습니다. 상에서 말합니다. 하늘이 산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큰 호연지기를 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중국 화산에 가본 일이 있는데요. 이 큰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공간을 상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여행 가서 높은 산에 많이 올라가 보셨잖아요. 저도 화산을 한번 가봤는데 느낌이, 클 적에 무협지를 열심히 봤거든요. 그때는 이 새끼들 참 뻥이 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보니까, 아, 이 새끼들 뻥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아주 뭐 대단히 진짜 웅장한 산을 구경하고 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에서 군자는 앞서 살았던 성현의 말씀과 전 사람들의 말씀과 그들의 요거 아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지난 행적을 많이 알아서, 설명 잘못했네요, 앞에서. 지난 행적을 많이 알아서 자신의 덕을 길러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는 때이다. 아직 현실 정치에 나가서 모습은 아닙니다. 왕세자 시절 잠저에 있을 때 정도로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한나라당 뭐 한다고 또 뭐 난리 치대요. 그거보다는 조금 전 얘기지. 이건 이제 한번 나와서 나대는 거고. 근데 다 망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가 봐.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요. 예, 그렇죠. 새벽이 깊으면 아침이 온다는 소리고, 예, 완전히 망했나 싶으면은
갈 길은 올라가는 길밖에 없는데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또 때가 가긴 가는 것 같아요. 예, 요거, 예. 축은 가축 등 동물을 기를 때는 그 발음이 축인데, 형 이상학적인 덕을 기를 때는 흉이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 얘기는 사전에도 잘 안 나와요. 딴 데서 난 못 찾았어요.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이렇게 들었어. 사람을 기르는 거 숙이라. 훈육할 때 예, 그 기를 육자를 쓰는 경우인데 흉이라고 축자를 쓰면은 예, 그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예. 흉이라고 그때는 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저기서도 대축할 때는 흉이지만 예. 그 다음에 그 대축계에서 예. 다 흉으로 해야만 읽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의 뜻을 해석할 적에는, 네. 그러니까 단어, 그냥 고유 명사를 할 적에는 축인데, 요 글자를 훈으로 해석해야 될 적에는 흉이라고 해야지 말이 됩니다. 예. 아유. 그 원래 대육이라고 해야 되는데 흉이라고 숨겨놓은 거 같아요. 글쎄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또, 뭐, 정치적인가, 이게 꼭 정치적인 것만 크는 것도 아니죠. 자연이 크는 것도, 크게 쌓는 것도 대축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기 사람이 또 예. 다른 그러니까 소축에서는 이제 재물이라는 그러니까 근데 숙이지. 이거는 이 그 후대까지도 계속 갈 거라고 보면은 주역 글이요, 그 옛날 레코드판 있잖아요. 그렇게 트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트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어떤 글은 그 트랙이 한 7가지 정도까지는 그렇다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어느 걸 생각은 안 나는데요. 이 글 안에 대단히 여러 가지 이야기의 트랙이 있습니다. 한 얘기가 이게 한 문장 쭉 가면 그게 한 문장이 아니고, 그 똑같은 글 안에 첩첩이 쌓여있는 틀이 있습니다. 여러 겹의 이게 틀이 있습니다. 그 트랙의 끝이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고, 한 6, 7겹까지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6, 7겹까지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해설서들을 읽다 보면, 야, 이걸 이렇게도 생각하냐? 이런 때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 면, 각각의 자기 영역에서 이걸 해석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의학자의 눈으로 해석하거나, 건축가의 해석으로 하거나, 뭐 조경업과의 해석을 하거나, 과학자나 재료공학자 입장에서 해석하거나, 그런 책이 도서관에서 제가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각각의 영역에서 이 주역을 끌어다 자기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는 지금 딱 주역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영역에서 이 주역을 끌어다가 자기 영역을 설명을 합니다. 그거 보면 이 안에 대단히 잠재적으로 무궁무진한 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좀 기본 물리가 나고 나면 다른 학문하고 조인을 했는데, 이게 아주 큰 멋진 도구가 될 거다. 모든 학문의 조인가 안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예. 모든 학문이, 그러니까 동양 얘기 하잖아요. 풍수를 해도 주역을 알아야 된다고, 한의학을 해도 주역을 알아야 된다고 말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또 그쪽 학문 하시는 분들이 주역을 또 제대로 알고 있냐 하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쪽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주역은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주역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또 말은 주역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주역을 말하고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음양 오행 정도 이제 얘기하고, 저 학교에 명리학을 한다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자기도 주역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제가 주역 공부를 했다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주역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요. 그런 거 있어요. 교수님도 조심스러워해. 이 속을 모르니까. 그 속을 이제 알고 나면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만, 속을 모르니까 뭐 말을 한마디 하다가도 실컷 쳐다보고서 주역에서 그렇지요? 이러고 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게 이기는 방법이야. 한마디 그거 하면은 그만 손해봐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아, 그러네요. 예, 여기까지가 이 대축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한잔 하시고 조금 쉬어서 하겠습니다.